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8페이지고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직선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원을 할 겁니다. 원. 이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 부분에서 제일 어렵다고 한 부분이니까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원이 뭔지부터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268페이지 맨 윗줄에 보시면은 원은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납니까? 여기에 못을 찍고 이 일정한 길이 R이라는 길이를 가진 실이 있어요. 여기에 연필로 찍습니다. 여기 연필로 묶어요. 여기 연필이야. 이거를 쭉 돌려. 그럼 뭐가 됩니까? 원이 돼요. 이해됐어요? 이게 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실의 길이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이 실의 길이는 안 변해. 그러면 이 지금 실의 길이는 계속 R로 일정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뭐의 정의냐? 원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일정한 점으로부터 여기 움직이지 않는 정점으로부터 정점이라고 하거든요. 일정한 거리 R 여기에 찍어 그 점들 여기도 R이겠지. 찍어 여기도 R이겠지. 찍어 얘를 연필로 쭉 연결한 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에다가 연필을 매달려서 쭉 연결한다는 거는 그럼 얘가 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죠? R로 일정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원의 정의입니다. 이 실의 길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자고.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이 점을 제가 x, y라고 하겠습니다. 이 x, y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보라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가능성을 제가 x, y라고 하겠습니다. x, y는 변수기 때문에 계속 변해요. 이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웠잖아.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거든. 그게 뭐랑 같아? R이랑 같아요. 이때 이 R의 정체가 뭐냐면 알겠죠? 반지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양변을 제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깁니다.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과 y값이 있죠. 그게 뭡니까? a랑 b죠, 각각. 그럼 이 a, b가 요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이라고 해요, 얘를. 이 a, b를 뭐라고 한다고? 원의 중심이라고 한다고. 이해됐습니까? 자, 뭐라고요? a, b인데 얘는 어떻게 나온다고? 이 식을 보고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 얘를 0을 만족하는 y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a, b가 되고 걔가 원의 중심이에요. 빼서 제곱하니까 당연히 0을 만족하는 x, y 값이 되겠죠. 그걸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 점이죠. 그리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인데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애는 반지름을 제곱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4라고 한다면 이게 4가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을 제곱한 결과라는 거죠. 그럼 반지름은 뭐예요? 제곱을 떼면 당연히 루트를 씌워야겠죠. 근데 플러스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왜냐면 길이는 플러스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길이는 뭐가 돼? 2라고 하면 됩니다. 얘는 여기다 루트 씌운 게 플러스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군. 그러니까 얘가 3이라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는 플러스 루트 씌운 루트 3이 되겠단 말이야. 왜냐면 r을 제곱한 게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뭐로 해석하면 되냐면 도형인데 원이라는 도형이다. 원의 중심이 1,2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5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고?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느낌 오지 않니? 어떤 요소?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랑 두 번째, 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너네 기억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기울기를 적었지. 위에 지나는 점을 적었지. 이해했어요? 지나는 점을 적었단 말이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세웠지. 그럼 원의 방정식 뭔지 알아? 원의 방정식도 두 개야. 뭐? 여기다가 기울기가 아니라 뭐? 반지름 길이야. 그러니까 아래는 지나는 점이 아닙니다. 원의 중심을 보면 여러분들 원의 중심인 이 선이 원이거든. 이 선을 지납니까? 안 지나요. 지나는 점 아닙니다. 얘는 그냥 원의 중심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었다면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과 원의 중심입니다. 눈이 말하지만 지나는 점 아닙니다. 대입해봤자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게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얘가 예쁘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죠. 1,3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루트 5겠네. 근데 이렇게 말고요. 어떤 식으로 나와버리냐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배울 건데요. 이것도 원의 방정식입니다. 얘 앞에 있는 개수가 같으면은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됐습니까? x제곱 y제곱이 살아있고 얘 앞에 있는 개수가 같잖아요. 그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뒤쪽에서 배웁니다. 그러면 얘를 바꿔야 돼. 어떤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바꾸냐면 이걸 무슨 꼴이라고 해요? 완전 제곱식 꼴이라고 해요. 얘는 무슨 꼴이라고 해요? 완전 제곱식 꼴이라고 해요. 우리 배웠죠? 반의 제곱 필요하지 않냐? 반의 제곱. 기억나? 얘끼리 먼저 계산하고 얘끼리 먼저 계산할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 반의 제곱은 누굽니까? 마이너스 여기 앞에 있는 애 반의 제곱은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빼줘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반의 제곱이 몇입니까?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인데 제곱은 4죠. 그리고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 1을 넘겨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네요인데 그냥 반의 제곱하면 돼요. 진짜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도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인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1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가 된다.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 원의 중심이 1,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봐볼게요. 봐봐. 얘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이 1과 4는 어디 출신이야? 얘네 출신이지. 얘네 출신이지. 원래 반의 제곱 했던 녀석을 이쪽으로 보냈잖아. 반의 제곱 했던 녀석을 이쪽으로 보내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좀 빨리 하는 방법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 잘 봐요.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죠. 오른쪽 보세요. 어떤 식으로도 할 거냐면 내가 최초 이거 보잖아. 그럼 난 어떻게 하냐면 먼저 x끼리 먼저 이렇게 x끼리 y끼리 한 다음 상수는 끝으로 넘길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이거 보자마자 난 뭐 하냐면 반의 제곱 할 거야.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거 보자마자 뭐 할 거냐면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 할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얘 반의 제곱한 거 있지. 즉 얘 반의 제곱한 거 누굽니까? 1이잖아. 그걸 여기다 더해줄 거야. 얘 반의 제곱한 거 있지. 누굽니까? 4지. 그걸 여기다 줘. 쌤 왜 더합니까? 빼지 않습니까? 빼요. 근데 어차피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해됐어요? 어차피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반의 제곱한 거를 뺐는데 이 반의 제곱한 걸 빼요. 근데 넘어가자 플러스 돼요. 그럴 바에는 그냥 애초에 정하는 거야. 자, 요렇게 등호가 있을 때는 등호 넘어가면 어차피 부호가 변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얘끼리 묶은 다음에 진짜 반의 제곱하세요.
y 마이너스 2의 제곱하세요. 그 다음에 이 반의 제곱을 더하세요. 이 반의 제곱을 더하세요. 혹은 이 상수 끝에 있는 거의 제곱, 그게 반의 제곱한 거거든요. 그걸 더하세요. 이 상수 끝에 있는 거의 제곱, 그게 반의 제곱한 거야. 그걸 더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더 빨라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4x 미안 플러스 6y 플러스 2는 0이야.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반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반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이해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2인데 이 반의 제곱한 걸 더해달라고. 아니면 이 끝에 있는 상수의 제곱한 게 반의 제곱이라 했지. 이 끝에 있는 상수의 제곱한 게 그 반의 제곱이라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몇이야? 11. 그래서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1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의 제곱이야, 반의 제곱. 자, 여러분들 근데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죠. 야, 제곱은 항상 뭐 해야 돼? 0 이상이어야 돼.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0일 수 있습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0이야? 0일 수 없잖아요. 그럼 원이 안 돼요. 점에서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끝에 있는 숫자는 항상 뭐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했을 때 얘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양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응? 이해됐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좀 내용을 했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269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부터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오죠. 전 여러분들이 했다 치고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원의 중심이 뭐라고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3이래. 반지름 뭔지 몰라. 반지름 여기를 하자. 원의 중심이 이거야. 자, 세우는 거야 일단.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세운다고. 1,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세운다고. 그래야 1,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게 r의 제곱인 거야. 그게 몇 몇을 지난데, 자, 0,0을 지난다. 그럼 뭐야? 지난다는 뭐야? 무조건 대입입니다. 지난다는 대입이야. 0,0을 대입을 해서 r 제곱 자체가 뭔지, r 제곱 자체가 10이에요. r 제곱이 r은 루트 10인데 r 제곱 자체가 1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원의 방정식 세우자. 원의 방정식 세웠잖아. 미안해. 왜 또 세워? 세웠잖아. r 제곱이 몇이야? 그대로 10이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요런 꼴로 나타내요. 그럼 얘 뭐해? 전개하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 10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는 0이 되겠네. 얘가 10이 되는데 사라질 거 아니야. 마이너스 10이라. 그래서 요런 꼴로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뭐가 되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6이 되고 c는 0이 되겠네. 더하란다. 그럼 답은 뭐가 돼? 4가 되겠다 이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얘 꼴로 만들어. 제가 했던 거. 얘끼리 먼저 하면 살짝 감산해 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반의 제곱은 이거 아닐까? 자, 요것도 이거지. 반의 제곱은 뭘까? x 플러스 몇의 제곱, y 플러스 몇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반의 제곱을 더해주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돼서 1, 마이너스 2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지름의 길이가 2다. 그 다음에 얘가 몇 몇이야? a, 0이래요. 원의 중심이 a, b죠. 그럼 우리는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잖아. 이게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a는 몇이고 1이고 b는 몇이고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걸 더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좀 빠르게 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0페이지 피시고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릴 거야. 원의 방정식이 있어. 봐봐라. 여러분들 봐봐. 이거란 말이지. 지금 a, b 즉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 길이가 R이야. 근데 말이지 A, B가 양수 음수인지 몰라요. 그럼 X축에 접한다. 내가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원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해됩니까? 얘가 얘가 봐봐요.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 AB에 따라서 이 위치가 어디 있을지 몰라.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X축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어디 있을지 몰라요. 이해됩니까? 위에 있을지 아래에 붙을지도 몰라. 그럼 만약에 이거 살짝 이쪽을 놔두고 얘가 봐봐. X축에 접한다. 그럼 XY의 좌표가 지금 뭔지 몰라. XY의 좌표가 아니라 AB의 좌표가 A, B. 그럼 여기가 A, B가 있잖아요. 원의 중심이니까.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이게 R이야. 근데 접하면은 원의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X축에 접할 때는 이 AB, 원의 중심이 AB 중에서 하나가 R이랑 같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얘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좌표의 절대값이랑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게 돼요. 근데 너네가 상식적으로 봐봐라. A, B인데 A가 R이랑 같겠니? B랑 R이랑 같겠니? B가 같겠죠. 근데 미안해. 정확하게 말할게. B가 양수일 수도 있는데 음수임을 고려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야 돼. 절대값은 약간 사기입니다. 뭐냐면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R이랑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겁니다. 자,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의 결론입니다. 원의 중심에 Y좌표랑 그 Y좌표가 보통 Y좌표가 아니라 사기급 스킬, 양수 만들기, 절대값이야 돼, 길이가. 그게 R이랑 같아지는 게 X축에 접하는 원. 왜냐하면 막말로 얘가 아래쪽에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B좌표가 마이너스면 너 이 길이 마이너스 2랑 같다고 할 거야? 아니야. 절대값이랑 같다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찍어봐. 좌표평면 하고 외우지 말고 뭐 Y좌표가 마이너스 그 외우지 말고 시각화 시키라고 항상 그래프로. 찍어볼 수는 있잖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직접 그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원의 중심에 Y좌표랑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랑 반지름 길이가 같았다면 이번엔 Y좌표에 이렇게 붙던데 이렇게 붙어에 Y좌표에 붙어 접한다. 근데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고 어디에 붙을 수도 있어. 왼쪽에 붙을 수도 있잖아. 이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좌표에 따라 다르라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위에 아무데나 올라갈 수 있고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얘도 이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능하겠죠. 여기라고 치고 얘가 A, B면 마찬가지로 접하면 원의 중심의 X좌표 또는 Y좌표의 절대값이랑 R이랑 같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야 방정식이. 아까 연장선이에요 설명. 그러면 A, B라고 했고 지금 반지름 R이라 했는데 너네가 봐봐. 상식적으로 X좌표랑 같겠니? Y좌표랑 같겠니? 여기가 A, B인데 내가 봤으면 A 길이잖아. 반지름은 이 A좌표의 절대값이랑 같다고요. 그러니까 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랑 R이랑 같아. 이건 시각화로 나타내요. 제발 Y좌표는 뭐 Y축에 접할 때는 X좌표의 절대값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 그거는 보면서 해도 되는데 제발 그림으로 체화시키라고. 몸속에 흡수시켜요 그냥. 계속 그림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네. A, B니까. 아까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네. B랑 같을 수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자, 절대값 씌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 만들기 절대값 씌우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마지막 대망의 X, Y축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한 번에 접해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접할지 모르겠어. 네 군데에 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어떻게? 아니 여기 접할 수도 있고 어디 접할 수도 있어. 여기 접할 수도 있고 원의 중심이
어딨냐에 따라서 어딨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너네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너네가 원의 중심 찍고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내 생각은. 외우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을 해서 그려보면 되잖아. 이렇게 아주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요 임의의 좌표를 x, a, b라고 하게요. 마찬가지로 얘는 x-a, b가 부호가 몰라요 지금. a, b.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봐봐라. 쌤 얘는 a, b인데요. 그래. 그러면 쌤 여기가 신기해요. 뭐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요. 근데 이게 r이에요. 쌤 근데 여기도 a가 되잖아요. 길이가 같잖아요. 맞아요. 그럼 뭡니까? 전부 다 같아요.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이랑 r이랑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예요. 아 얘는 x좌표든 y좌표든 봐봐 x좌표 절대값 원 중심랑 y좌표 절대값이랑 r이랑 같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요게 결론입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려봐야 돼. 복잡하단께 이거 그때마다 외우고 헷갈리단께 외우면서 끝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림 그려보면. 문제 풀겠습니다. 자, 저는 대표 문제 274페이지를 풀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꼭 270페이지 개념하기 문제를 떼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풀었다 가정을 할게요. 무조건 먼저 풀어보라 했어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은 x축의 접해 1,2잖아?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 누구? y의 절대값, y좌표의 절대값이랑 반지름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몇 컴마 몇이고 1,2고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고 2고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몇이고 4고 세팅 다 됐네. x-1, x-1의 제곱 y-2의 제곱 그래야 1,2 그게 4가 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될 것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여기 4를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4가 있어요.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러면 a는 누구입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b는 누구입니까? 마이너스 c는 누구입니까? 1이 돼서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고요. 넘어가겠어? 자, 271페이지 보시면은 요 꼴인데 이미 했어요. 얘가 나타내는 도요. 요런 거지. x제곱 앞에랑 y제곱 앞에 개수가 같아야 되고 꼭 1일 필요 없어요. 쌤 왜 꼭 1일 필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 왜 1일 필요 없냐면 1일 필요 없냐면 얘가 2잖아? 그럼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되거든. 양변에 2로 나눠버리면. 응? 그러면 이 꼴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이랑 y제곱에 0만 아니면 돼 개수가. 그리고 같으면 돼요. 그걸 1로 만들면 되니까 2로 나눠서.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아까 했죠?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서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서 반의 제곱, 완전 제곱식꼴로 반의 제곱해서 만들어라.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끝에 있는 숫자는 어떤 숫자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 끝에 세팅된 숫자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근데 제곱은 0도 되잖아요. 근데 도형의 특성상 원은 반지름이 0인 원이 있냐?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해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k는 0이라고 치게요. 그러면 x제곱 2x 플러스 y제곱 얘가 원이래. 원이 될 조건 일단은 여기 개수와 같은데 근데 한 가지 더 있었잖아. 사실은 두 가지였다. 뭐냐면 여기 끝에 있는 애가 이걸 모아있을 때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었을 때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오케이? 이제 익숙해져야 돼. 끝에 있는 상수의 제곱이 반의 제곱이야. 그걸 더해달라 했어.
이 녀석이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게 두 번째 조건. 원의 방정식에는 일단은 요런 형식이 있다면 요런 형식이 있잖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돼. 0이 되면 안 되고 not 0.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었지. 이거 있지? 그렇게 된 이 녀석 있지? 얘가 0보다 크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구나. 그럼 마이너스 k가 넘어가서 k는 뭐보다 작으면 됩니까? 5보다 작으면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왜냐면 문제 나오거든요. 이해됐어요? 문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돼. 자, 대표 문제 275페이지. 대표 문제 3번입니다. 할게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앞에 있는 개수는 같게 해줬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자. 이해했어요? 첫 번째,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는 제곱 앞에 0이 아닌 개수로 같아야 된다는 조건은 내가 만족을 했어. 근데 이제는 완전 제곱식꼴로 만든 후에 하는지 알지. 제곱을 해서 이 끝에 있는 게 양수해야 된다는 그 두 번째 조건.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완전 제곱식꼴로 가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헷갈리지 말게. 1로 하면 안 되고 2k잖아. x 앞에 있는 얘가. 걔 절반은 k니까 그거의 제곱. y 한 다음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 절반은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넘길 거야.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아까 반의 제곱, 이 끝에 있는 상수의 제곱을 여기에 더해주면 된다 했죠. 여기 상수의 제곱을 더해주면 된다 했죠.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k 제곱 y 마이너스 2k y 마이너스 2k의 제곱은 5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입니다. 얘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이해됐나? 자, 원의 중심이 얘, 얘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거 무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고. 원의 조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얘가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5k, k, 2가 여기 있고 얘가 1이고 마이너스 여기다 하면 되겠네. 그럼 얘가 5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짝짝. 즉 k가 둘 중에 큰 거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2잖아요. 1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작다. 그 기준점은 항상 얘가 0을 만족하는 근이었다. 그 둘 중에 근 중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게 크다 처리였습니다. 기억나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K값을 보면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4번 276페이지. 자, 개념 확인 문제 먼저 풀고 또 합류하시고요. 원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내가 A, B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뭐라고? 얘가 여기 위에 있다. 대입해.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줘야 돼. 예를 들어볼까? 문자 두 개 너무 많아. 그러니까 Y에 있다는 뭘 대입해? 위에 있다는 뭐? 내가 그랬지. 지난다랑 위에 있다는 똑같은 말이야. 이 위에 있다는 말이 여기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직선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난다는 말이잖아. 지난다는 뭐하라고? 대입하라고요. X에 딴 A를 대입하고요. Y에 딴 B를 대입하고. 그럼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A, B가 아니라 A, A 플러스 1이 되겠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줘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두 점 몇을 지난다. 1,6과 마이너스 3,2를 지난다. 얘는 원의 중심을 안 줬네요.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원의 중심을 안 줬고 반지름도 안 줬죠. 그럼 원의 중심을 내가 A, A 플러스 1이라 두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자, 좀 거칠겠네요. 우리가 R도 모르고
중심도 모릅니다. 근데 힌트는 지나는 점만 알려줬어요. 지나는 점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이해됐어요? 자, 하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x-a 마이너스 1의 제곱입니다. 그래야 얘가 0을 만족하는 x값이 a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부호를 반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얘가 r의 제곱이에요. 자, 그냥 첫 번째 1,6을 대입하겠습니다. 1,6을 대입하면 5가 되겠죠. 이게 r의 제곱이다. 이해했습니까? 두 번째 몇 컴마면 마이너스 3,2를 뭐야?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2를 대입하잖아. 2를 대입하면 1-a의 제곱. 이게 r의 제곱입니다. 이해됐나요? r의 제곱, r의 제곱 서로 같네요. 그럼 이 식이랑 같다는 얘기잖아. 얘랑 r의 제곱으로 같잖아요.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을 갖다 놓자. 왜냐면 r의 제곱으로 같잖아. 그럼 1-a 제곱 플러스 5-a 제곱이랑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1-a의 제곱이랑 같겠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쪽 왼쪽 편에 좀 적어보겠습니다. 얘네들을 좀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걸 1번이라 할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얘를 이제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방정식 풀어야죠.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정리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0은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가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입니다. a제곱끼리 다 박살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살짝 감산 마이너스 12a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4a죠. 얘는 마이너스 12a입니다. 넘어오면 마이너스 16a가 돼요. 숫자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26이죠. 넘길게요. 얘는 지금 몇입니까? 얘는 10이에요. 숫자가. 얘는 26이에요.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16이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몇이야? 1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어떤 식? a는 1 나왔어. 요 식. 이 둘 중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끌고 오자. 저는 왼쪽에 있는 거 끌고 올게요. 왜냐하면 대입할 거야. 그래서 r의 제곱값 한 번에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죠.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요? 4의 제곱이니까 r은 4가 될 건데 r의 제곱 자체를 구하겠죠. r의 제곱은 r은 4야. 근데 r의 제곱은 16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아까 a는 몇이었어요? 1이었죠. a가 1이니까 1,2가 되겠네. 원의 방정식 가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원의 방정식 여기 봐봐. 이걸로 원의 방정식 결론 지을게. 원의 중심이 1,2가 되겠고요. 반지름의 제곱 자체가 16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276페이지의 답은 요게 되겠어. 원리는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우고요. 왜 이렇게 세웠냐? 요거 때문에. a, y는 요거. 자, r은 우리가 세웠는데 이렇게 식을 세웠어. 그 다음 이렇게 식을 세우고 대입했어. 근데 r의 제곱으로 갔네. 그럼 서로 같다나. 그럼 a 값 나오지? a 값 대입하고 a 값 대입하면 r의 제곱값이 나와. 그러면 이 a 값 아까 대입했고 r의 제곱값 나오지. 그럼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해서든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길이를 구하면 다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좀 묵직하고 어렵습니다. 지름의 양 끝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야, 지름의 양 끝에 이건 무조건 시각화입니다. 자, 봐봐. 지름의 양 끝에요. 얘가 만약에 1,2라고 치게요. 얘가 만약에 3,4라고 치게요. 이게 지름의 양 끝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원에 뭐가 있을까요? 중심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방금 뭐라 했죠? 가운데라 했죠. 쌤, 왜 하필 얘가 가운데란 말이 길이가 같은데 왜 같아요? 반지름으로 같습니다. 그럼 느낌 오셔야 돼. 이 양 끝점에 무슨 점? 중점 또는 1:1 내분점으로 오셔야 돼요. 아, 중점은 뭐예요? 2개 더해서 2로 나눠. 2, 2개 더해서 뭐로 나눠? 2로 나눠. 요게 됩니다. 아, 원의 중심 나와버렸어. 뭡니까? 2,3입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다 말이죠. 원의 중심이 2,3이에요. 반지름의 길이는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 1 R이라고 합시다. 그럼 R은 뭐예요? X끼리 뺀 거의 제곱. 아무거나 해도 돼. X끼리 빼서 제곱 1. X끼리 빼서 제곱 1. 거기 루트. 그럼 R의 제곱은요? R은 루트인데 R의 제곱은요? 2로 바로 갈게요. 그러면 X-2의 제곱, Y-3의 제곱, R의 제곱은 그대로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원의 중심을 알려주고 반지름을 알려주는 경우나 아니면 갑자기 지름의 양 끝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아니면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어떤 거 위에 있다 알려주고 지나는 점을 두 개만 알려주는 경우. 근데 여기선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험에 가끔 기본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세 점을 알려주는 경우. 세 점을 알려주는 경우. 세 점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얘는 이런 식으로 세우셔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다음 뭐 하냐? 그 다음에 하나씩 대입하세요. 어떤 순으로요? 0이 많은 순서대로요. 왜요? 그게 편하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0,1을 대입해. 0, 0, x가 0, y는 2 이런 식으로 대입하라고. 이해돼요? 그 다음 3, 0 이런 식으로 대입하라고. 그 다음 1, 2 이런 식으로 대입하라고. 그 다음에 연립해버리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나오면 처리해라. 그러니까 세 점을 알려준 경우만 유일하게 아까 그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풀었으면 편하게 풀 수 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8번째. 거리의 b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 건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내 얘기 잘 들어봐 또. 내 얘기 잘 들어봐. 1,2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여기에 물론 뭐 좌표평면 하면 좀 요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쉬운 그림을 위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예쁜 숫자가 와야 되는데 2,4라고 할게요. 이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쭉 연장선을 그을게요. 근데 말이지, 내가 어떤 점 P를 잡을 건데 얘가 A라고 얘가 B. 근데 AP랑 P는 뭐 누군지 몰라요. 계속 움직입니다. AP랑 BP가 계속 2대 1일 겁니다. 2대 1이든 M대 N이든 3대 4든 M대 N이든 상관없습니다. 몇 대면. 그래서 얘네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계속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얘가 2대 1만 되도록 얘만 있을까? 이쪽에도 2대 1 될 만한 뭐가 있지 않을까? 걔네들을 다 연결시켜보자 이거야. 그러면 뭐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거야. 계속 쭉 얘는 고정시킨 대로 2대 1만 유지하도록 2대 1만 유지하도록 그 점들을 다 모아봤어. 그 점들을 싹 다 모아봤어요. 그러면 뭐가 되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 컨셉만 알아두세요. 정확한 이유보다는 얘는 이런 원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원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이다 이거야. 이걸 재보니. 근데 여기 끝을 가봤어. 그럼 여기가 2대 1이 될 거 아니야. 계속 여기가 P가 있으면 AP가 2대 1일 거 아니야. 끝에 있는 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요 끝에 있는 점은 2대 1이 되겠군. 자, 한 가지 힌트. 왜 강조하게? 이 일직선상에 있네. 일직선상에 있는데 2대 1이야. 이 두 점을 2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이해됐을까? 이해됐습니까? 2대 1로 뭐 한다고?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어떻게? A 1,2랑 2,4를 A 쪽에 2가 붙었지. 2대 1로 외분하는 점. 외분. 기억나야 돼. 한쪽에 마이너스를 심어라. 두 개 더한 것분의 1분의, 1분의. x끼리 먼저 할까? 크로스로 곱하자. 4. 크로스 곱하자.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y 먼저 할까? 그 다음 할까? 8. 마이너스 2. 그래서 몇 콤마 몇이 된다? 3,6이 된다.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도 구해볼까? 자, 여기도 계속 2대 1이죠. 2대 1. 2대 1인데 여기 오면은 A, P가 여기 있어. B는 여기야. P가 여기 있어. 2대 2이겠네. 2대 1로 무슨 점 이번엔 내분하는 점이다. 이번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네. 2대 1로 뭐? 내분한다고. 내분.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거 3분의 x좌표끼리 4 플러스 1 5가 되겠죠. 곱하면 됩니다. 8 플러스 2 10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3분의 5, 3분의 10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좀 안 예쁘지만 그러면 무슨 결론이 이르는 줄 알아? 여기 중심이 있겠지. 제가 아까 방금 했던 뭐게? 지름의 양 끝에 있는 두 점을 하네. 그 원의 중심 어떻게 구해? 첫 번째 원의 중심. 이 두 점의 뭐? 중점. 그게 원의 중심. 반지름은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또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그거를 구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 아폴로니우스의 원에서 두 점으로부터 AP 대 BP가 2대 1로 만족하는 그 점들의 집합을 구하여라. 그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구하여라. 원이야. 2대 1 일정한 비율. 3대 1, 4대 1, 5대 3 상관없습니다. 일정한 비율이면 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지름의 양 끝에 있는 두 점을 구해서 원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돼.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지름에 있는 양 끝에 점을 어떻게 구하는데 그 두 점의 외분점 하나, 그 두 점의 내분점 하나 구해. 그 다음에 두 양 끝에 있는 세 번째 질문. 그럼 지름의 양 끝에 있어. 그럼 어떻게 원의 방정식 구해? 구하는 거 배웠죠?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반지름은 구할 수 있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말이 길었죠? 대표 문제 5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 말이 그겁니다. 얘가 2,3이고 얘가 5,6인데 얘가 2대 1로 만족하는 걔네들. 도대체 그 도형이 무엇일 것인가? 뭐가 된다고요? 원이 된다고요. 원이 될 거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원이 될 거라고. 이게 원이 될 거라고. 그럼 지름에 있는 양 끝을 어떻게 구해? 2대 1로 뭐하는 부분? 이 부분은 2대 1로 내분하는 좌표. 이 부분은요? 2대 1로 뭐하는 부분? 외분하는 좌표. 이해했습니까? 그걸 각각 구하세요. 그 다음에 지름의 양 끝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은 대표 문제 5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대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라. 어떻게? 이 두 점의 내분하는 좌표 2대 1로 외분하는 좌표를 구해라. 그 다음에 지름의 양 끝에 있는 거 어떻게? 원의 중심 구하고 둘 중에 하나 반지름 길이 구하면 된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 그대로 해라. P를 x, y로 두렴. 두 번째 방법 P를 x, y로 두렴. 그럼 P의 1을 어떻게 구해? 그냥 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빼서 y끼리 빼서 그걸 뭐해? 루트 씌우면 된다. PB는요?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우면 된다. 그럼 말 그대로 너 PA 대 PB가 2대 1이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죠. 이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PB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세요. 이 녀석이죠. PA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양변을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제곱하니까 4 이렇게 되고 루트가 사라질 거고요. 제곱하면 이렇게 루트가 사라질 겁니다. 이 식을 다 전개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정리하면 원의 방정식 나옵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이 안 나면 이대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아폴로니우스 원이기 때문에 내분점과 외분점 구해서 지름의 양 끝에 있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게 저로서는 그게 더 스마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원의 방정식 시작이었습니까? 좀 어떻게 어려웠죠 좀.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만 제대로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